안녕하세요. 2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화천초등학교 교사 조아라입니다. 지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학급 세우기 활동들을 더불어 함께하면 좋을 활동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이 PDC를 중심으로 학급 운영의 큰 틀을 잡는 것이었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실천할 수 있는 뒷받침 활동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활동은 Fall Animals Activity라고 하는 활동입니다. 정글 속엔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이 활동은 정글 속 동물들을 이용하여 서로 다름에 대해 이해하기 좋은 활동입니다. 등장하는 동물은 총 4종류입니다. 사자, 거북이, 카멜레온, 그리고 독수리예요. 서로 공통점을 찾아보기 힘든 동물들인 것 같지요? 이 동물들을 가지고 우리 반의 모습에 대한 토론까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어떤 활동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동물 중 가장 끌리는 동물을 선택하게 합니다. 하루 동안 한 가지 동물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동물처럼 되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이때 오래 고민하거나 옆 친구와 상의해서 이동하지 않도록 해요. 선생님은 미리 교실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 주시고 각각의 모둠이 어떤 동물인지 정해주세요. 학생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끌리는 동물을 생각했다면 동시에 내가 마음이 가는 모둠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사절지에 구역을 나누어 다음과 같은 것을 적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한 동물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나머지 세 동물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모둠씩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고 게시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이유에는 상대편 모둠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반응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감정이 너무 격해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지켜보시면서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다른 의견이 한 사람에게는 옳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나요? 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함께 나누어 봅니다. 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학급이지만 서로 다른 친구들이 다양하게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추후 활동으로는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추려보았어요. 때때로 수업 중에 서로 다른 관점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요. 이 이야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다름과 틀림은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시켜 주세요. 의사소통 기술. 두 번째 활동은 의사소통 기술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것은 아이들뿐 아니라 사회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겠지요. 어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배우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한 번쯤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말하기 방법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하기 패스트 앤 퓨처인데요. 사실 이 활동은 학급 궁정훈육법 84쪽부터 소개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은 벅스 앤 위시즈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도록 패스트 앤 퓨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상황 속에서 대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새치기를 하거나 고자질을 하는 경우처럼요. 그리고 그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고 싶은 말을 생각해 봅니다. 고의로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서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바람처럼 친구가 이야기해 줬을 때 나의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방해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때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말하기 패스트 앤 퓨처를 조금 더 심화시킨 나 전달법입니다. 자신의 기분과 바람을 전달하는데
이 방법이 유용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는 것과는 다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생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려워하는데요. 감정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이 활동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모든 감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동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말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해봅니다. 짧은 연습이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고 학급 회의나 토의 시간, 그리고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진다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듣기와 관련된 것인데요. 실제로 아이들과 실습해 보시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A와 B로 역할을 나눕니다. A는 TV를 등지고 앉고요. B는 TV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앉습니다. A는 즐거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A는 TV를 보지 않습니다. B는 A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거나 멍하니 바라만 보거나 딴짓을 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마치고 B는 선생님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무례했던 점 미안해 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 의사소통 연습 1번을 더 심화시킵니다. 이번 활동은 방금 전 활동에 이어서 하는 활동인데요. 아까는 듣는 사람이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서 또 화가 났다면 이번에는 따뜻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들어줬을 때 어떤 마음인지 느껴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도 실습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까와는 정반대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역할을 바꿉니다. B는 TV를 등지고 앉고요. A는 TV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앉습니다. B는 힘들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B는 TV를 보지 않아요. A는 B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에 나오는 대로 해봅니다. 마치고서는 B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요. 이 역할극을 마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며 느낀 것과 실천한 것을 함께 나눕니다. 두 가지 활동을 마치고 난 뒤에는 수업에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정리를 해주세요. 선생님이나 친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꼭 알려주세요. 의사소통 기술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급을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활동은 서로를 조금 더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도전해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학급 긍정훈육법 실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명 상처받은 영대라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한번 상대방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여기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안에는 귀여운 아이가 한 명이 있네요. 우리는 이 아이의 이름을 임의로 영대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이나 아이들 중에 이름이 영대인 경우가 있다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영대가 학교에 전화가 왔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도록 선생님이 약간의 살을 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학생 영대는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영대의 마음에 상처 주는 못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영대에게 각종 못된 말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들고 있는 영대가 그려진 종이를 구겨줍니다. 공이 될 때까지 심하게 구기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공이 될 정도로 구겨진 종이를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을 거예요. 영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요. 영대가 지금 어떤지, 영대가 전학 온 학교의 첫날을 어떻게 생각할지, 영대는 친구들이 영대를 친구로 원한다고 생각할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영대가 학교에서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구겨진 종이는
친구들이 나쁜 말, 모진 말, 못된 말을 해서 저렇게 구겨진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질문을 통해서 영대에게 새롭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을 생각해보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요. 영대의 마음을 만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종이를 부드럽게 펼쳐줍니다. 아이들은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영대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 또 이 주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두 주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사실 이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함께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이 주름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주름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여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주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름이 어떤 흠도 되지 않는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날,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될 때가 있지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은 영대의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친구들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날을 보내고 있다면 친구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소속감, 그리고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마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닥토닥 우리 사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학년 초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굉장히 어려우시죠? 특히 고학년 여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어려움이 많다고들 하십니다. 학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복잡한 교우 관계,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할 수 있다면 학년 초에 아이들의 생활 지도에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아이들의 교우 관계와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활동은 PDC 측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서준호 선생님이 만드신 토닥토닥 우리 사이라는 활동인데요.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구입은 아이스크림몰에서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구입이 어려우시면 이런 비슷한 양식을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긴 활동지와 스티커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활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2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도록 책상을 가급적 개별로 띄워주세요. 노란색 스티커에 반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하고 활동지의 가운데 작은 원은 내 공간, 그리고 가장 큰 원은 우리 반을 의미한다고 알려줍니다. 활동지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마음의 거리에 따라 우리 반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봅니다. 모두 끝나면 선생님이 수업해서 관계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반에서 따돌림을 받는 아이가 있거나 혹은 소외된 아이들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원 밖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는 인기가 많은 친구들은 가운데 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학년 초에 해보시면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급 운영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함께할 활동은 공동체 놀이를 할 때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쳐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사실 좋은 공동체 협력 놀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진정 협력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놀이는 정말 중요하지요.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노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놀이를 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함께 알려주면 좋을 팁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놀이구수 6단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놀이하수, 놀이중수도 아닌 놀이고수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정유진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교실 한편에 작게 게시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몇 단계에 가고 싶은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면 몇 단계로 가자라고 한 번 더 넌지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놀이규칙 잼존책입니다. 놀이규칙을 간단히 세 글자로 줄여서 아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재미와 존중과 책임을 가지고 놀이를 하면 놀이기술 6단계에 훨씬 더 쉽게 다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놀다 보면 늘 즐거운 상황만 있는 건 아니지요. 놀이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가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잠깐 타임아웃 공간으로 보내주시고 게임이 일부 진행되고 난 뒤 다시 묻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무리에게 소외된다는 느낌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했을 때 그것이 고의였던 아니었던 아픈 아이가 괜찮아질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나아서 놀이로 돌아올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놀이 회의하기입니다. 놀이를 잘하고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놀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잊지만 다시 되돌아보며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길지 않아도 되니까 짧게나마 놀이를 하고 소감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게임에서 고마웠던 것, 격려하고 싶던 것, 불편했던 것, 개선했던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즐겁고 의미 있는 놀이 활동과 다양한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교실이 더 즐겁고 풍성해지길 기대하며 저는 이번 영상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년 초 학급 세우기 2편 영상을 마쳤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